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차갑고 무자비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소민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녀의 향기가 스며든 베개,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잔, 그리고 창가에 놓인 그 사진 액자. 우리는 3년 전 한강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소민은 웃으며 다가와 비가 올 것 같아요. 우산 같이 쓰실래요? 라고 물었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녀의 빛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세상의 시선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직도 금기시되는 이야기. 소민의 가족은 그녀의 친구로만 나를 인정했고 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소민이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 나는 직장에서의 압박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나는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며 밤을 새우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피로조차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느껴지지 않았다. 지은 씨,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나는 미소로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 보미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소민이 키우던 골든 리트리버로 그녀의 따뜻함을 그대로 닮은 녀석이었다. 보미야, 오늘도 나랑 산책 갈까? 나는 속삭이며 목줄을 채웠다. 밖으로 나서자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가 펼쳐졌다. 우리는 늘 가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소민과 함께한 그 길,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산책로. 보미는 평소와 달리 서둘렀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앞서가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 했다. 보미, 왜 그래? 오늘은 좀 이상하네. 나는 중얼거렸다. 공원에 도착하자 보미는 곧장 그 나무로 달려갔다. 소민과 내가 처음 키스를 나눴던 벚나무 아래 가을 잎이 쌓인 그곳.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얘야, 그만해. 더러워. 나는 웃으며 말렸지만 보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가 코를 킁킁거리며 파던 땅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를 열어보니 소민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와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지은아, 이걸 보미가 전해줄 거야. 나 없이도 내가 행복해지길 바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상자 안에는 우리 추억의 사진들, 그녀가 새긴 반지, 그리고 한 장의 지도. 지도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 소민의 글씨가 떨렸다. 보미가 내 다리를 핥으며 위로하듯 기대왔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마지막 선물이 내게 남긴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소민은 암 투병 중에도 이 상자를 준비했다고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후 보미가 너를 이끌 거야. 그녀는 우리 사랑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랑을 외치지 못했다. 소민의 부모님은 그녀의 병을 알았을 때 이런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탓했다.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소민은 끝까지 나를 지켰다. 지은아,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음 날 나는 출근길에 지도를 들고 다녔다. 마을 이름은 청평이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조용한 산골 마을. 소민은 왜 그곳을 가리켰을까? 그녀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보낸 여름을 사랑했다고 했다. 언젠가 우리 둘이 가자. 그 약속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나는 상사의 질책을 받았다. 지은 씨, 집중 안 하시네요. 요즘 무슨 일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퇴근 후 나는 보미와 함께 다시 공원을 찾았다. 상자를 다시 매만지며 소민의 흔적을 느꼈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주말에 청평으로 가보기로. 보미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이 소민의 미소를 연상시켰다. 마을에 도착하자 가을 바람이 반겼다. 호수 주변의 작은 펜션, 소민이 지도에 표시한 그곳.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소민 씨가 예약해 두었어요. 그녀의 친구분이시죠? 나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소민은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두었다. 방에 들어서자 창가에 놓인 꽃다발과 또 하나의 편지. 여기서 쉬어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봐.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밤, 호수 산책로를 걸으며 나는 울었다. 봄이가 내 곁을 지켰다. 세상이 우리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도 소민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려 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살았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 차별 소식, 가족의 기대에 짓눌린 친구들의 이야기. 하지만 소민은 달랐다. 그녀는 작가 지망생으로 조용히 우리 이야기를 쓰곤 했다. 언젠가 책으로 낼 거야? 세상에 보여줄게. 그 꿈이 이제 나에게 이어졌다. 청평에서의 나날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아침에 호수에서 산책하고 낮에는 마을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봄이는 마을 아이들과 놀며 활기를 되찾았다. 어느 오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녀는 할인이라고 현지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28살의 여성이었다. 강아지가 귀엽네요. 같이 산책하시죠. 그녀의 미소가 소민을 닮아 있었다. 우리는 호수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인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2년,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다고 했다. 저도 비슷한 아픔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 공감이 스쳤다. 할인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소민의 선물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매일 카페에서 마주쳤고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페미니즘 서적을 사랑했고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열렬히 이야기했다. 서울은 화려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숨을 곳이 없어요. 여기 청평이 제 안식처예요. 할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민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 지은아, 언젠가 시골로 내려가서 우리만의 집을 짓자. 그 꿈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소민에게 묶여 있었다. 밤마다 꿈에서 그녀가 나타나 가봐. 지은아 라고 속삭였다. 봄이는 할인을 좋아하는 듯 그녀의 다리를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할인이 제안했다. 마을 축제에 같이 가실래요? 가을 수학제예요. 나는 망설였지만 소민의 편지를 떠올렸다. 새로운 시작을 해 축제 당일 마을 광장은 등불과 민요로 물들었다. 한국 전통의 한복을 입은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떡을 먹고 춤을 췄다. 할인의 손이 내 손을 스쳤을 때 가슴이 떨렸다. 고마워요. 지은 씨, 오늘 재미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삶은 다시 일상으로 흘렀다. 하지만 청평의 기억이 나를 지탱했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지만 기쁨보다는 공허가 컸다. 축하해요. 지은 씨, 동료들의 말에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소민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봄이가 다시 공원으로 나를 끌고 갔다. 나무 아래에서 나는 상자 속 사진을 꺼내 들었다. 소민과 내가 웃는 모습. 소민아, 나 이제 어떻게 해? 바람이 대답하듯 잎사귀를 흔들었다. 할인과 연락이 이어졌다. 문자로 책 추천을 주고받고 가끔 통화로 밤을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은 씨, 청평에 또 오세요. 서점에 좋은 책 들어왔어요. 나는 주말마다 기차를 탔다. 이번에는 할인의 서점으로. 작은 가게는 책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여기 소민 씨가 좋아할 만한 소설이에요. 할인이 건넨 책을 보며 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떻게 아세요? 직감이요. 당신 눈빛에 비슷한 아픔이 보여요. 할인의 과거를 알게 된 건 그날 밤이었다. 호수 근처 펜션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대학 시절 연인과 헤어진 후 우울증에 빠졌다고 했다. 그녀는 가족 때문에 저를 떠났어요. 한국에서 레즈비언 사랑은 너무 무거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소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소민은 암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개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할인이 내 손을 잡았다. 그건 소민 씨의 사랑이에요. 당신을 지키려는 그 손길이 따뜻했다. 소민 이후 처음 느껴보는 온기. 하지만 죄책감이 밀려왔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해요. 친구부터 우리는 그날부터 더 가까워졌다. 마을 산책, 책 읽기, 그리고 가끔의 포옹. 보미는 우리 사이를 메꾸는 달이었다. 그녀가 할인의 무릎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지자 소민의 기일이 다가왔다. 나는 부모님 댁으로 갔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소민의 친구로 대했다. 지은 씨, 소민이 그리우시죠? 이제 새 출발하세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우리 관계를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엄마, 소민은 제 인생이었어요. 나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소민의 묘를 찾았다. 남산 기슭의 작은 묘지. 눈 쌓인 언덕에서 나는 꽃을 놓고 울었다. 소민아, 나 이제 행복해질게. 청평으로 다시 간 나는 할인에게 기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안아주었다. 함께 가요. 우리는 묘지까지 운전해서 갔다. 할인이 소민의 사진을 보며 아름다운 사람이네요. 당신을 사랑한 게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그날 우리는 남산을 오르며 대화를 나눴다. 서울의 불빛이 펼쳐진 정상에서 할인이 물었다. 지은 씨, 나랑 더 깊게 지내볼래요? 내 심장이 뛰었다. 소민의 미소가 떠올랐다. 응원할게 라는 속삭임. 우리 관계는 천천히 피어났다. 할인과 나는 청평에서 주말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녀의 서점은 우리 은신처였다. 책장 사이에서 키스하는 우리,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날, 한국의 비는 언제나 쓸쓸했지만 이제는 로맨틱했다. 할인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녀는 웃었다. 소민 씨 덕분이야. 그녀가 우리를 연결해준 거? 하지만 드라마는 곧 찾아왔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소민의 부모님이 연락을 해왔다. 지은 씨, 소민의 유품을 정리해야 해요. 와서 도와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들의 집은 여전했다.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어머니가 나를 맞이했다. 오랜만이네요. 소민 방에 가보세요. 방에 들어서자 그녀의 물건들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 노트북, 옷장 속 옷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유품을 챙겼다.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소민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 이상한 관계 때문에 그의 말에 세상이 멈췄다. 아저씨, 소민은 행복했어요. 저희 사랑이.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만해요. 우리는 그냥 소민의 행복을 바랐어요. 이제 잊으세요. 나는 상자를 들고 나왔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할인에게 전화했다. 나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내일 올게. 같이 이겨내자. 할인이 서울로 왔다. 우리는 한강에서 밤을 보냈다. 가족의 말은 아파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무지예요. 할인이 말했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내 엄마는 나를 치료하려 했어요. 상담소에 데려가서 한국의 보수주의가 우리를 옥죄는 현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다짐했다. 우린 강해질 거야. 그날 보미가 우리를 따라 나와 강변을 뛰놀았다. 그녀의 행복한 짖음이 우리의 용기를 북돋웠다. 소민의 유품 속에서 나는 그녀의 미완성 소설을 발견했다. 우리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레즈비언 커플의 로맨스와 고난. 이걸 출간해야 해. 나는 할인에게 말했다. 그녀가 눈을 빛냈다. 내 서점에서 시작할게.
청평에서 작은 출판 파티 열자 우리는 함께 편집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타이핑하며 웃고 울었다. 소민의 목소리가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갈등은 더 커졌다. 회사 동료 하나가 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지은 씨, 소문 들었어요. 소민 씨랑. 그랬다고 그녀의 속삭임이 퍼졌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이미지 관리 때문에 조심하세요. 나는 분노로 떨었다. 한국 기업 문화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약자였다. 퇴근 후 나는 청평으로 도망쳤다.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지내. 서울은 잠시 잊어. 청평의 겨울은 눈으로 덮였다. 우리는 펜션에서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할인의 꿈을 들었다. 서점을 키워서 성소수자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나는 감동했다. 소민의 책으로 시작하자 우리의 사랑은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키스할 때마다 소민의 축복이 느껴졌다. 하지만 밤에 나는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비난, 세상의 시선. 할인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가 안아주었다.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축제 시즌이 다가오자 우리는 소민의 책 출간을 준비했다. 마을 주민들이 도왔다. 좋은 이야기네요. 용기 주는군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한국 시골의 따뜻함이 우리를 감쌌다. 출판 당일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무대에 섰다. 이 책은 제 연인 소민의 이야기예요.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 박수가 터졌다. 할인이 내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책 출간 후 우리의 삶은 변화했다. 소민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감동적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사랑이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온라인 트롤들이 변태 같은 이야기라고 악플을 달았다. 할인이 나를 지켰다. 무시해. 진실은 빛나. 우리는 청평에 정착하기로 했다. 서울의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 그러나 소민의 부모님이 다시 나타났다. 책을 보고 연락이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소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울렸다. 나는 떨었다. 아저씨, 소민의 바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우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책 읽고 나서 소민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의 사과가 어색했다.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청평 펜션에서. 만남은 긴장됐다. 보미가 그들을 맞이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소민이 키운 개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저희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어려워. 하지만 소민이 행복했다면 할인이 끼어들었다. 가족은 용서와 이해예요. 그날 우리는 화해의 첫걸음을 뗐다. 부모님은 책을 사서 돌아갔다. 소민을 위해 지켜볼게. 이후 우리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봄이 오자 청평 호수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우리는 나무 아래 피크닉을 했다. 소민이 좋아할 풍경이야. 할인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겠지. 보미가 꽃잎을 쫓아 달렸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한국의 봄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할인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민지라는 여성, 서울에서 내려온 그녀. 할인아, 나 아직 사랑해. 민지의 눈빛이 아팠다. 할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 이제 지은 씨와 함께야. 민지는 울며 떠났지만 그 후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 관계 후회할 거야. 세상이 용납 안 해. 위협 같은 말에 나는 불안했다. 밤에 나는 할인에게 물었다. 민지가 다시 올까봐 무서워. 그녀가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믿어. 우리는 더 가까워지기 위해 상담을 받았다.
청평의 작은 LGBT 지원센터에서. 사랑은 용기예요.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작지만 강했다. 우리는 모임에 참석하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할인이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반지가 빛났다. 소민의 반지와 닮은 디자인. 응이 나는 울며 안았다. 제주의 바람이 축복 같았다. 하지만 돌아와 민지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온라인에 우리 사진을 유포하려 했다. 이 커플, 소민의 죽음 이용해 돈 벌어, 거짓 루머. 나는 충격에 빠졌다. 할인아, 어떻게 해? 그녀가 단호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한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법으로 신고.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증언하며 나는 소민의 죽음을 다시 마주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요. 이건 그녀의 유산이에요. 재판에서 민지는 사과했다. 질투했어요. 미안해요. 화해로 끝났다. 그 사건 후 우리는 더 강해졌다. 청평서점은 LGBT 서적으로 유명해졌다. 소민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할인의 손이 나를 지탱했다. 가을이 다시 오자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는 사적인 서약식을 가졌다. 청평 호수 근처, 소민이 사랑한 그곳.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소민의 부모님도 왔다. 축하해요. 지은씨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보미가 꽃다발을 물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소민의 대리인기라는 농담에 웃음이 터졌다. 서약식에서 나는 할인에게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그녀의 눈물이 반짝였다. 영원히 사랑해. 키스할 때 바람이 속삭이는 듯 했다. 소민의 목소리. 잘했어. 지은아. 그날 밤 우리는 별을 보며 누웠다. 미래가 밝아. 할인이 속삭였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서점 사업이 커지자 보수단체의 항의가 왔다. 이런 서점, 마을 이미지 망쳐. 시위대가 서점 앞에 섰다. 우리는 두려웠다. 닫아야 할까? 내가 물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게 우리의 싸움. 우리는 미디어를 불렀다. 뉴스가 보도되자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랑의 자유를 플래카드가 펼쳐졌다. 마을 주민들도 우리 편이었다. 저 애들 착해요. 내버려둬요. 항의는 물러갔고 서점은 더 번성했다. 소민의 책은 드라마화 제안을 받았다. 우리의 이야기야. 할인과 나는 스크립트를 함께 썼다. 촬영 현장에서 나는 소민의 역할을 상상했다. 그녀가 보고 있겠네. 배우가 말했다. 드라마 방영 후 시청률이 폭발했다. 현실적인 레즈비언 로맨스 리뷰가 쏟아졌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는 기미. 겨울, 우리는 아이를 입양하는 꿈을 꾸었다. 봄이처럼 우리 가족을 만들자. 할인이 말했다. 한국의 입양법은 까다로웠지만 우리는 단체를 통해 도왔다. 작은 소녀 준아를 만났다. 5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엄마, 유나의 눈빛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입양 과정은 길었지만 성공했다. 환영해, 유나야. 유나와의 삶은 기쁨이었다. 그녀가 보미와 놀며 웃는 모습.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소민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손주가 생겼네요. 그들은 유나를 안고 미소 지었다. 소민이 기뻐할 거야. 화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드라마가 다시 왔다. 할인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나는 소민의 병실을 떠올렸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청평의 겨울밤, 불꽃 앞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건강히 오래 살자. 그녀가 회복되자 삶이 돌아왔다. 유나의 학교 입학식. 우리는 손을 잡고 갔다. 엄마들, 멋져, 아이의 미소. 한국 학교의 시선이 여전했지만 우리는 당당했다. 우리 가족이야. PTA에서 말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5년을 함께했다. 서점은 체인으로 확장되었고 서울 지점도 열었다. 소민의 유산이 커졌다. 연례소민 문학상 수여식에서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영원해요. 죽음조차 막지 못해 청중의 박수. 할인이 무대로 올라 나를 안았다. 자랑스러워. 유나가 자라며 우리에게 물었다.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우리는 소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민 이모가 우리를 연결해줬어. 유나는 보미를 보며 웃었다. 걔가 마법이야. 보미는 이제 늙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켰다. 새로운 도전, 정치적 변화. 한국 정부의 성소수자 법안 논의. 우리는 로비에 나섰다. 평등 결혼을 시위에서 손을 잡았다. 미디어 인터뷰. 우리 사랑이 모델이 되길.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가족 여행으로 일본을 갔다. 도쿄의 거리에서 자유로운 커플들을 보며 감탄. 한국도 이렇게 될 거야. 할인이 말했다. 유나가 아이스크림 먹으며 선마들 행복해 보여. 돌아와 소민의 길. 우리는 공원 나무 아래 갔다. 상자를 다시 열었다. 소민아, 봤어. 우리 잘 지내. 바람이 답했다. 보미가 나무를 핥았다. 그날 할인이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다. 입양 아니고 IVF로. 성공했어. 놀라움. 한국의 보조생식 기술로 우리는 아기를 가졌다. 소민의 축복이야. 임신 기간 나는 할인을 돌봤다. 쉬어, 사랑,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유나가 동생 하며 기뻐했다. 출산일 병원에서 아기 소율이 태어났다. 소민의 소자를 딴 이름. 아름다워. 할인의 눈물. 소율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밤낮 없이 우리는 부모가 되었다.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미가 아기를 핥았다. 가족의 완성. 사회적 인정도 왔다. 드라마가 에미상 후보. 한국의 목소리라는 평가. 우리는 할리우드로 초대받았다.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작은 갈등. 유나의 학교 왕따. 동성 부모라서 아이들의 말. 우리는 학교에 항의했다. 다양성을 가르쳐야 해. 캠페인으로 교과서에 LGBT 내용 추가. 변화의 물결. 10년 후 한국은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국회 앞 광장에서 수천 명의 축하. 역사적 순간. 뉴스 헤드라인. 소민의 부모님이 증인으로 섰다. 소민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점은 전국 네트워크. LGBT 센터로 성장. 유나는 대학생, 사회학 전공. 엄마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 소율은 예술가 지망. 소민 이모 이야기, 그림으로 그릴게. 보미가 떠난 날, 우리는 슬펐다. 공원 나무 아래 묻었다. 고마워, 내가 이끌어줘서.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남았다. 우리 사랑. 할인과 나는 은퇴 여행. 유럽으로. 파리 에펠탑 아래 키스. 영원히. 돌아와. 회고록 집필. 소민의 상자. 사랑의 여정 베스트셀러. 인간성의 빛 리뷰. 유나의 결혼. 그녀의 연인. 트랜스젠더 여성. 엄마들처럼 강해질게. 축하의 눈물. 소율의 전시회. 소민 테마 그림. 이모의 사랑이 우리 뿌리야. 늦은 나이에도 우리는 산책했다. 한강공원, 그 나무. 소민아,
고마워 바람이 미소 지었다. 삶의 마지막, 병상에서 할인이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나는 안 왔다. 함께야.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할인이 회복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아직 할 게 많아. 사회운동 계속. 노인 LGBT 권리 캠페인. 늙어도 사랑해요. 강연회. 손주 탄생. 유나의 아이. 할머니들, 작은 손이 우리를 잡았다. 소율의 파트너와도 가족. 청평으로 돌아가 호숫가 집 매일 아침 산책. 소민이 보고 있겠지? 최종, 우리는 상자를 다시 열었다. 소민의 마지막 편지. 행복해져라. 그게 내 소원이야. 우리는 웃었다. 됐어, 소민아. 사랑은 영원. 한국의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은 빛났다. 드라마, 로맨스, 치유. 모든 게 완성.